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변 연예인이나 지인이 힘들어하며 위험해 보인 적 있나요? 내 자신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때, 또는 누군가가 위태로워 보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자살 경고 신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이 질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첫째,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 발견하기. 둘째, 경고 신호가 관찰되면 어떻게 할까요?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늦어서 미안. 아니야, 괜찮아. 미안하면 아이스크림. 오늘 또 늦었네. 요즘 연습 때 실수도 너무 많던데. 안녕하세요. 새로 들어온 연습생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아이씨. 오래 기다렸지? 있잖아. 이거 왠지 너한테 어울릴 것 같아서. 이거 네가 매일 하고 다니던 거잖아. 어디서 샀냐고 물어도 절대 안 가르쳐주더니. 그런데 이제 그냥 하고 싶지 않아져서. 이거 진짜 받아도 되는 거야? 밥은 전혀 먹지도 않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만 마시는 것 같고 연습할 때 전혀 집중도 못하고 뭔가 이상해. 행동 하나하나 처음 들어왔을 때랑 너무 달라. 정말 무슨 일 있는 걸까? 오늘 어쩌다 늦었어? 사실 요즘 통 잠이 안 와. 그래서 술을 마셔봤는데도 잠이 안 와서 결국 아침이 되어야 잠들고, 그래서 그런지 머리도 너무 아파. 가슴도 답답하고. 대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잘하는 것 하나 없는데 연습할 때도 실수투성이야. 요즘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물어봤어. 잠도 못 자는 정도였구나.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버텨야 하는지 잘 모르겠어. 그냥 다 그만하고 싶어. 나 하나 정도 없어진다고 누가 신경이나 쓰겠어? 요즘 잘 되는 거 하나 없고 내가 너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져. 다들 잘 나아가는데 나만 제자리인 것 같아. 그냥 다 포기할까 생각도 계속 들고. 아직 신인이라 안 그래도 주목 못 받는데 우리 멤버 중에서도 인기 제일 없잖아. 나 하나 없다고 문제될 게 없을 거야. 너 처음 우리 연습팀 들어왔을 때 생각나? 그때 난 연습생 중에서도 제일 실력도 없고 뒤처져서 지쳐 있었는데 열정 넘치는 네 모습을 보고 너무 멋지다고 생각했어. 네가 먼저 다가와줘서 많이 친해지고 같이 연습도 늦게까지 남아서 하고. 야, 진짜 네 덕에 나도 마음 먹고 연습에 집중해서 멋지게 데뷔도 하고. 아직 부족하지만 이제 더 잘 될 일만 남았어, 우리. 그랬나? 잘 모르겠다. 지금은 그냥 내가 없어지는 편이 우리 팀에도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만 들어. 오히려 내가 민폐가 되고 있는 것 같아. 나 때문에 복귀 준비도 늦어지는 것 같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해. 그냥 다 포기하고 떠나버리고 싶어. 야, 왜 그래? 너 정말 괜찮아? 괜찮아.
나 먼저 갈게. 어제 못 자서 그런지 좀 피곤하네. 야, 어디 가? 같이 가! 어떡하지? 뭔가 이상하고 불안해. 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지? 혹시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실제로 이런 일을 겪는다면 아마도 매우 걱정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신호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자살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자살을 생각하는 동안 이런저런 신호들을 보일까요? 중앙심리부검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실제로 자살로 사망한 사람의 92%가 위험 신호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런 위험 신호는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신호겠지요. 직접적으로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간접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속상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 그 위험을 알아차린 경우는 21%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신호를 주변에서 알아차리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고 신호들은 크게 언어, 행동, 상황, 세 가지 신호로 나눌 수 있는데 각각의 경고 신호들에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언어적 신호를 보냅니다. 영상에서 두 친구가 나누었던 대화들이 기억나시나요? 힘들어하는 친구는 사라져버리고 싶다, 없어져 버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등의 자살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다 포기하고 싶다, 버티는 것이 힘들다라며 절망감과 죄책감을 표현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또한 이전에 호소하지 않던 두통, 가슴 답답함, 불면증 등 신체적인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짜증을 내거나 우울하다, 불안하다고 하는 급격한 감정의 변화들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자살하는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하거나 사후세계를 동경하는 말 또는 자살한 사람들에 관해 이야기를 꺼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행동적인 신호입니다. 자살에 관한 내용을 검색해보기도 하고 자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일상적이지 않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거나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SNS의 게시물을 다 지우거나 소중하게 여기던 목걸이를 갑자기 친구에게 주고 주변을 정리하는 듯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요. 영상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약을 모으거나 자살과 관련된 물품을 마련하는 등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을 직접적으로 하기도 하고 죽음을 암시하는 글을 쓰기도 합니다. 죽음과 관련된 음악이나 영화에 과도하게 몰입하는 모습이 관찰되기도 합니다. 집도 전혀 관리가 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또한 술병도 많이 눈에 띄네요. 평소보다 술의 양이 늘어난 모습입니다. 지각하는 모습과 함께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일상의 관리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사소한 일에도 결정을 잘 못하기도 하고 외모에 대해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도 보입니다. 또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않으려는 등 전에 없던 행동이 많아지고 이러한 일상생활에 현저한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이런 변화 역시 중요한 경고 신호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본 여러 가지 행동적 신호들을 요약해보면 자살을 준비하는 행동이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보입니다. 애니메이션의 예시로는 자살 관련 내용 검색, SNS에 올렸던 흔적을 삭제하는 행동,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자해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외모의 변화로는 체중의 변화가 급격하게 있거나 외모 관리를 하지 않고 우울한 표정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전에 없던 행동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음주로 집 앞에 술병이 쌓여 있던 것과 지각 혹은 결석을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활동 능력이 저하되기도 하는데 집중력이 떨어지며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연습 중 실수가 많아지는 등의 행동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적인 신호는 구조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스트레스나 상황들을 말합니다. 과도한 스케줄, 인간관계에서의 갈등이나 인기 유지,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 등은 사람을 감정적으로 소진하게 만들지요. 또한 오랜 기간 병원에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하는 병을 가진 경우, 암이나 사고 후유증 등으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도 사람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나 주변 사람을 잃은 경우에도 마음의 고통이 극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스트레스 상황에 놓여 있다면 주의 깊게 봐주어야 합니다. 혹시 나에게 또는 주변인들에게 이런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알아차린 친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너무 충격받지 말고 긴장하지 않도록 자신의 마음을 잘 관리하는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지금까지 자기가 본 신호들이 실제로 자살 위험 신호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차분하게 자신이 본 신호의 내용을 정리해 줍니다. 안 하던 지각을 하고 술도 마시고 지금까지 소중히 여기던 걸 나에게 가지라고 하고 이전과 달리 죽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네.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공감해 줍니다. 힘들었구나.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리고는 명확하게 자살 생각에 대해 묻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사람들은 자살에 대해서 생각하기도 한다고 하더라. 혹시 너도 그러니? 하고 말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약해?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어. 그럴 시간에 해결할 고민이나 해. 죽을 용기 있으면 그 용기 가지고 잘 살면 되잖아. 이런 말들은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느껴질까요? 자살 생각에 대해 화내고 충고를 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상대가 더 이야기하고 싶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대의 마음에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세요. 진짜 힘들었겠다. 그동안 몰라봐서 미안해. 라고요. 그리고는 상대가 자신의 강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힘든데 잘 버텼네. 그 힘은 무엇이니? 대단하다. 그 상황에서도 자신이 잘 버텨낸 부분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생각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미 많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안전에 초점을 맞추어 조금이라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약 자살 계획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 방법을 없애도록 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는 것도 자살 위험을 높일 수 있기에 술을 마시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울증 등의 질환이 의심된다면 그에 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나 말고 다른 전문가를 또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립되면 고립될수록 자살의 위험이 커지기에 더 많은 관계의 선을 그어주어야 합니다.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건강의학과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앞에서 말한 변화들을 보인 지인이 있다면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병원 진료 시간이 아닌 늦은 밤
혹은 주말에 자해 혹은 자살 시도를 하거나 지속적으로 자살에 대한 생각을 하는 지인을 만나게 되었다면 응급실을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하고 지속적인 자살 생각을 갖고 있으며 지금 당장 자살 시도를 계획하고 있고 이에 대한 충동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혹은 자살 및 정신건강 상담 위기 전화 1577-0199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늦은 밤이라도 상담사 연결이 가능하며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경찰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보건복지 콜센터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등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살 예방 10가지 자가 수칙입니다. 1. 어떤 결정도 하지 말고 멈추세요. 2. 지금 자살할 때 쓰려고 했던 물건을 치워버려요. 3. 오늘은 술을 마시지 말아요. 욱하는 마음이 들거나 몸이 망가질 수 있어요. 4. 지금 당장의 문제에만 집중하세요. 한 번에 전부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5. 잘 될 거야. 괜찮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에게 힘을 주는 주문을 외워요. 6. 나를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세요. 7.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가까운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그리고 말하세요. 8. 혼자 있지 말아요. 누군가와 함께 해요. 9. 지금 바로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가거나 보건복지 콜센터 생명의 전화에 전화하세요. 10. 정신건강 전문가를 만날 약속을 지금 예약하세요. 혹시라도 당신이 심한 감정적 고통에 휩싸여 극단적인 생각이 지속된다면 이 자가수칙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내용을 들어 아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더 자세히 배우고 싶으시다면 중앙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한국형 표준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 교육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자살 경고 신호에 대해 알아보고 나와 혹은 주변에 이런 위기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요약하자면 하나, 위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언어, 행동 등의 변화로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둘, 이러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사람을 발견한다면 공감하며 경청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 또한 자살에 대해 명확하게 묻고 적극적으로 힘든 이유와 현재 상태에 대해 질문하고 들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어 위험에 처해 있는 주변 사람들을 알아보고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게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